지난 40 총선 때 국민의힘에 참패가 있은 직후에 이른바 총선 백서라는 걸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총선 백서를 만드는 3파의 주역을 담당하셨던 조정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 의원님 뭐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 의원만 나오면 내가 한 소리 할 테야라고 지금 벼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꼭 많으세요. 다 환영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쓴소리 네.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총선 백서 고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른바 대선 잠룡들이라고 일컫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 네, 이제 오세훈, 나경원, 뭐 김문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의원들 절반 이상, 뭐 60명 이상 끌어모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 분 중에 조정훈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 관심 없으세요? 예, 아니요, 불러주지 않아서 안 가신 겁니까? 아니요. 와달라고 뭐 요청 받았는데요. 네.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 안 가십니까? 지금 어디라도 이렇게 좀 선을 대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기 대선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예, 저는 조기 대선 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앉아 계시던 안철수 의원하고 좀 다른 생각이시네요. 뭐 차기 대선에 나갈 준비하시는 거야 그분 자유지만 네. 조기 대선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거 그리고 있으신 말씀입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없고 네, 당위적으로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위는 이제 본 개인 영역이시니까 그렇고 네. 현실적으로는 왜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4대 4로 네. 끝났지 않습니까? 네. 참 안타깝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네. 4대 4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건 기각 자체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겠죠? 8대 0으로 기각되지 않은 게 아, 안타깝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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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틀 만에 뭘 한 게 있다고 탄핵을 시킵니까? 네. 근데 탄핵을 4대 4로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시작점입니다. 예. 그럼 결국 이 4명 중에 2분이 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대 2가 돼야 탄핵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네. 이 네 분에게 나의 헌법과 양심에 반해서 예. 근거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할 만큼 네. 신뢰성이나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의 변론 과정이 변론 과정이 네. 뭐 절차적인 하자, 뭐 공정성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네. 내용적 면에서도 과연 그럴까?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런 국면에 있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꼭 끼어들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기각 때 이미 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환기시켜드리면 그때 정영식, 조한창, 김형두, 김복형 이 네 분이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의견을 낸 분입니다. 이 네 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참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그 모르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좋은 건데 한 5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셨고 헌법재판소장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어? 그 어딘지도 몰랐고요. 맨날 안국동 지나면서 저게 뭐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거기 밥 먹으러 가면서 야, 이 멋진 빌딩이 뭐 하는데 야. 그렇죠. 그래야 좋은 시절인 겁니다. 그게 좋은 시절이죠. 태평성대가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하도 난세니까. 그 매일 지금 거기 시위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매일 거기 막힙니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민들의 뭐 재판소, 재판관 성향까지 공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진숙 그 탄핵에 반대했던 그 네 분의 재판관들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아니, 제가 봐도 대통령 탄핵이란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대통령을 그만둔다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2년 반 전에 선거로 선출한 1,000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네.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1,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가요? 뽑은 사람이. 네. 네, 하여튼 1,0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였죠.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할 때 5년 동안 국가를 맡기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이게 중단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된 8명의 권력이 1,000만으로 선출된 권력의 주권 행사를 막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한다라는 정도의 확신이 아니면 그렇죠.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가 너무 확실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무죄 추재 원칙도 있고 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무죄 추적 원칙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차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이 정말 너무했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참 그냥 꿰다 놓은 보리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네. 없이 다 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억울하신 마음은 공감은 하지만 꼭 계엄까지 쓰셔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그 다음 투표할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가 탄핵이라는 수단은 반대했거든요. 네. 탄핵 소추를 반대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25일 날 최종 이제 변론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큰 뭐 예상컨대 3월 중에 이제 결판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합리적인 마음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런 생각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은 완전히 다른 국면이죠. 네. 그때는 저희가 아마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뭐 주문해서 탄핵 인용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아마 저희가 대선 준비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그런 사정이 완전히 아니다. 그래서 그날도 안 갔거든요. 저만 안 갈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저는 조기 대선 네. 뭐 지금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음. 제가 전략기획부총장이고 당 지도부가 만든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또 오늘도 회의를 했지만 뭐 오히려 하는 곳입니까? 당의- 전략계획 특별위원회. 당의 전략을 전략 기획. 네, 네. 전략과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준비하는 곳 아닙니까? 만약에 선거가 선거가 다가온다면. 있으면 네. 그리고 일반적인 평시에는 당의 전략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공약도 개발하고 공약도 개발하고 전체적인 기조도 잡아나가고 야당과의 어떤 예. 예, 접촉점을 어떻게 가는가.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중도 보수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을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전략기획실 그러면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뭐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모자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조 의원께서 내부 고름을 짜내겠다, 새살을 만들어내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냥 고름이 아니고 내부 고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의 고름이야 알아서 짜면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당의 지지율을 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조금 떨어지긴 군 했죠. 뉴스가 아니더군요. 네. 네, 원래 강약 중강약 그런 뭐 겁니다. 그렇긴 예. 합니다만. 네. 오늘 하지만 이거 갖고 이제 에이 다음 주는 좋아질 거야 이러면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아니죠.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원하고 계신다라는 건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더 열심히 싸워라, 또 열심히 해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마음에 들게 좀 정치해봐라 라는 애정 어리지만 따가운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온 것들을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분석하고 자 그렇다면은 내부 고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잘못한 행동을 지칭하는 겁니까? 제가 뭐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행동들 하면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있겠죠. 네. 네. 뭐 사람이란 주체 없이 하는 행동은 없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행동은 가령 행동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아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네. 뭐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예. 그냥 다 해당되는 거지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 네. 뭐 욕설을 한다거나 아 예. 또는 뭐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예. 또 아쉽지만 구로구청장처럼 예. 뭐 자기 재산 지키려고 구청장에서 사직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서 뭐 면목이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자유 우파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주류로 남아왔고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책임졌던 네. 자유 우파 철학과 반하는 네. 그런 주장과 행동들도 네. 저희 국민의힘에 과연 어울리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객관식으로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의 문제다. 부정선거 문제는 예. 저는 이제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예. 오늘도 뭐 조선일보 보니까 30여 가지 의혹 뭐 이렇게 네. 쓰셨던데 네. 이런 거죠. 저는 선거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국민 여러분이 선거 제도를 네. 또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권과 선관위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선거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실까? 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제도 예. 너무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 처음 도입할 취지에 비해서 너무 좀 악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다수가 싫어하면 불안해하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선거라는 네.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공정선거를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 보자. 네. 대만과 독일처럼 정말 기계라는 걸 좀 내려놓고 손으로 네. 수기로 한번 개표를 할지 등등.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예. 아날로그로 다 돌아가는 수개표. 그래봤자 몇 집계. 시간 차이 나지 않고 네.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걸 써서라도 선거 신뢰성이 올라가면 저는 100번 하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 또는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 정리라는 건 폐지할 때가 됐다. 네, 예. 사전 투표 안 할 때가 되고 오히려 대안으로 선거 시간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선거 날을 이틀로 하든지.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선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마포거든요. 네. 마포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 저 정도 바뀌면 내가 투표해도 내 표가 도둑맞진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 정치권과 선관위가 겸손하게 바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배성규 논설위원이 쓴 그 이 기획 기사를 보면요 놀랍게도 원래 사전 투표를 도입했던 것이 그 본투표 당일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투표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있는 곳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게 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이자라는 취지였는데요.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만 하더라도 사전 투표가 없는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사전 투표를 고집할 이유가 왜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동안 인터넷에서 유튜브 공간에서 심지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오로지 부정투표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분은 지금도 그 주장에 앞장서 있고 더더군다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지난번 계엄 이후에 현직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했다면 아니 국민의힘이 됐든 야당의 뭐 누구가 됐든 여기서 진즉 뭔가 반응을 좀 보이고 대책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예, 늦은 감이 있고 예. 더 적극적으로 의혹들을 이 제도권 정치가 네. 해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 저희가 하나 고백하면 예. 처음에 부정선거 했을 때 설마 그게 말이 돼 그랬어요. 예. 제 개인적으로 예. 정치 시작하기 전에도 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증폭되고 예. 또 저는 결정타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 된가? 선관위에서 1,200명인가요? 네. 부정 채용. 예. 정말 공직기관에서 1,200명의 부정 채용이란 게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정치의 하나의 그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네. 고인물은 썩고 올해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네. 그러면 이 선관이란 조직이 신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닌 이상 인간이 운영하는 이상 그리고 이렇게 견제가 없는 이상 1,200명의 부정 채용으로 드러난 게 있다. 따라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여러 가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이 누적되어 와서 그리고 선관위의 여러 가지 대응하는 모습들이 야 우리는 완벽한데 왜 우리한테 대들어 감히 이런 감히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번 계엄을 계기로 더 이슈가 커졌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슈를 막말로 다음 대선이 이제 차기 대선이 발생하면 아마 여기서도 여쭤보실 거고 모든 기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 또는 현안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덮고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자.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장이신 조 의원께서 방금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투표에 대해서 일단 기계적 방식을 배제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만 하는 그러니까 투표, 개표, 집계 이걸 다 손으로만 하는 그 방식 그리고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방식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네. 선거의 신뢰성은 회복해야 된다. 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에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당리당략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이 무엇이 되는지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네. 현실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선관위가 선관위를 그 관할로 갖고 있는 상임위가 행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하고 민주당에서 아마 부정선거에 관한 청문회를 아마 논의하고 거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청문회 때 정말 시간 제한 두지 말고 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다 들어서 네. 이 입증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음. 특정 개인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뭐 객관적 자료로 밝혀달라. 그러면 이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었구나. 뭐 아닌 이건 조금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정말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지난 선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혀야 되겠다. 근데 조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마 그 방향으로 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전 투표가 그동안 과거의 투표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민주당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쉽사리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쪽에 찬성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만약 그거 찬성했다가는 당장 역적 소리 들을 텐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우클릭이 진정성을 보려면 이런 거 하나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나 수용하면 오 네. 이재명 변했네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투표 포기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건 한번 논쟁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아 예.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폐지하려는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네. 명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사전 투표를 폐기하지 않는 논리가 뭡니까?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네. 그럼 안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에서 부정 선거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예. 전체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건 여야를 떠나서 나쁜 일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 다음 한 몇 번이라도 뭐 영원히 아니더라도 한 3-4번이라도 사전 투표 해보지 말고 선거해보자.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이런 제안들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당은 국적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은 부정 투표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부정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40%가 넘습니다. 반면에 부정 선거는 없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50%가 넘습니다. 5대4 정도의 비율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비등비등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신성한 주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의혹과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면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진즉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와서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아마 탄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